소개받은 유병길입니다. 아까 지회장님이 성주 농업기술센터 소장 성주 원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그 약재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저는 69년도에 이제 농업기술센터 들어가가지고 72년도 통일배가 나와가지고 통일배를 보급하는데 한 33년 동안 통일벼, 통일벼, 콩, 보리 이 작물을 하고 33년을 생활하다 퇴직했습니다. 그래, 농촌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많습니다만은 일반 지식은 많이 못합니다. 대학 교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셔야지 좋은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저는 오늘 먹거리 변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전부 겪었던 일입니다.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의 유래입니다. 벼를 재배한 것은 기원전 한 3000년 정도 됩니다. 인도는. 그리고 중국은 인도는 3800년, 중국은 3000년, 우리나라는 2300년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 기와지 유적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벽시 화석이 나왔어요. 이 화석은 벼가 땅 속에 묻혀가지고 돌이 댕깁니다. 수목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나무가 땅 속에 묻혀가지고 화석이 돼가지고 모양은 나무인데 돌같이 생겼거든요. 이 벽시가 땅 속에 묻혀가지고 이 화석이 된 것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나왔는데, 이거를 추적 검사를 하니까 한 4340년 정도 추정해가지고 벽시 화석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은 국가의 기본 식량을 공급하고 경기를 활용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질서를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의 식생활의 변천 과정을 보면은 옛날 원시인 시대 때는 그 쌀을 빻아가지고 죽으러 먹었답니다. 그 다음에는 찐밥을 해 먹다가 또 가루를 만들어 떡을 해 먹다가 4, 5세기경부터는 이제 밥으로 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쌀과 우리 문화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쌀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자기하고 있습니다. 제사 때 쌀밥을 차려드리고, 아기를 낳아도 쌀밥에 미었고, 그 다음에 성주단지에 쌀을 갖다 올려놓고, 그래서 쌀은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염을 할 때 불린 쌀을 이 안에 세 군데 넣어가지고 반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쌀은 우리하고 신앙 관계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벼농사와 관련된 명절을 보면 옛날엔 3월 삼진날이 음력으로 3월 3일인데 2016년 자료를 제가 읽었습니다. 4월 9일 그때 삼진날은 모짜리를 시작할 때고 5월 5일 가로 때는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5일 유도 때는 김매기를 마무리했어요. 7월 18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삭이 생기기 때문에 김을 매가지고 뿌리가 끊어지면은 여기에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매기를 7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7월 15일 백중 때는 일꾼들을 하루 놀려줬습니다. 술과 고기를 줘가지고 먹게 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추석에는 태국식으로 차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쌀 변천 단계를 보면은 일제시대 때에서 1959년도까지는
절대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참말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참 머리꼬개로 해가 식생을 곤란기고, 그 다음에 2기는 1960년대, 그때는 홍분식 장려, 그 밀가루하고 홍분식 장려가 있고, 1962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진흥법을 개정해가지고 농촌진흥청을 설립해서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연구를 하도록 해가서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 쌀 정산 추진기인데 72년도에 통일배가 보급돼가지고 첫해 농사를 짓습니다. 통일배 종자는 서울대학교 허문회 박사가 연구를 해가지고 71년도 겨울에 필리핀에서 겨울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72년도 3월달에 그 비행기로 수송을 해가지고 전국에 종자를 보급해서 그때 농촌 지도소에서 전 지역에 통일배 종자를 보급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80년대는 쌀 작업기가 됐어요.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래 되니까 이제 외식 산업도 생기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 다음에 5기는 1990년대 이후인데 이때는 쌀 문화 변화가 됐어요. 배부른 것보다 밥맛을 따지게 돼가지고 그 수량 많이 나던 통일별을 1992년도에 폐기를 하고 밥맛 좋은 일반 쌀 종자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서구화가 되고 인스턴트 식품이 막 보급되고 고기를 많이 먹고 하니까 성인병도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그때부터 9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보면은 70년대에는 한 사람이 136.4kg, 쌀 한 가마가 80kg인데 한 가마 반 정도를 먹었습니다. 작년에는 55kg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쌀을 적게 먹고 하니까 지금 옛날에는 전 농토에 벼를 심고 그래도 식량이 모자르는데 지금은 서울 갈 때 기차로 타고 가면 절반도 안 심겼어요. 벼가 전부 비닐하우스, 포도, 뭐 과일나무로 다 있어도 그래도 지금 쌀을 적게 먹기 때문에 쌀이 남아도는 지금 형편입니다. 쌀의 홍익적 기능은 홍수 조절을 합니다. 그때 70년대, 80년대 전 농토에 그 논의 농물을 가보면은 순천댐 저수량의 18배 정도가 물을 같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와도 논에 물을 잡기 때문에 큰 홍수 피해를 조절했었고, 그 다음에 공기 정화, 벼는 산소를 내뿜고 탄산가스를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공기가 맑아졌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확보됐어요. 45% 정도가 논물이 전부 땅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지하수가 많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데 보면은 지하철 그 땅속으로 지하 그 공사하고 이러다가 요새 땅 꺼진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 지하수가 말라가지고 땅 속에 물이 있고 흙이 있던 것이 지하수가 빠져버려서 땅이 꺼져버리고 무슨 물이 없으니까 그런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여름에는 또 푸른 빛으로 마음을 기분을 좋게 하고 가을에는 황금들판으로 참 마음을 풍족하게 하죠. 쌀과 관련된 속담을 보면은 뭐 쌀떡에서 인신 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거는 제 고향이 상주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대구에 종조 할아버지가 사시고 큰 고모가 살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되면은 이제 대구를 왔어요. 그래 낙동에 오면은 전부 저 배에다가 버스를 싣고 낙동강을 건넸어요. 그래서 버스가 그때는 비포장이라 가지고 자갈 구역을 해가지고 막 도로에 참 막 굵은 막 그 도로를 갖다 나가 버스도 털털거리고 낙동강에 도착했을 때 배가 바로 있으면은 바로 강을 건너고 배가 저쪽 어선 쪽에 있으면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주까지 자로 국보정류장에서 1시간 10분 걸립니다만은 그때는 4시간 정도 배가 못 만나면 시간도 더 걸렸어요. 그만큼 참 어려웠는데요. 1967년도에 3월 30일 날 그 선산에 일성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가 이제 이쪽으로 다녔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그 배가 다니던 낙단 거기다가 다리를 놓으려고 설계를 했는데 선산 주민들이 청와대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놓으면 우리가 다니기 힘드니까 선산으로 놔둬라 이래 부탁을 해가지고는 그래 낙단 지역의 그 다리가 일성교를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상주 점촌을 가려면 좀 둘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낙단 대교라고 큰 양복 4차선 교량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보릿고개 때 먹었던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침은 주로 쌀보리 훈시, 무하고 무밥도 먹었고 집에서 키웠던 콩나물 넣은 밥도 먹고 두 가지 섞어가지고 또 짓고 보리밥도 먹고 점심에는 주로 삶은 고구마, 물국수, 갱식이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는 결비락 하는 것이 호박범벅, 호박죽, 떡국 이름입니다. 이게 보리밥인데 사진이 지금 흐리게 이거는 조밥. 이게 이제 그 무하고 콩나물하고 섞어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지금 돌하게 지가 여기다가 양념장을 나가지고 비벼 먹으면 참 맛있었습니다. 이게 나물밥. 봄에 되면 산에 가서 전부 나물을 뜯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겨울 되면 이걸 삶아가지고 국도 끓이고 밥에 넣어가지고 그 묵나물밥이라고 밥을 해가지고 비벼 먹고 이랬던 나물밥입니다. 이게 갱식이 식은 밥이 있으면 김치를 썰어 넣어가지고 이제 갱식이를 끓여서 먹었습니다. 이거는 묵나물이나 시래기 같은 것을 뭉쳐가지고 반찬으로도 먹고 또 국을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래 먹던 나물입니다. 이거는 호박범벅입니다. 요새는 별미로 먹지만 그때는 집집마다 호박구덩이를 파가지고 바깥에나 집 담옆에 전부 호박을 심어가지고 보통 이건 호박 50개 내지 한 4개를 따가지고 겨우내 먹었습니다. 생각이 안 나네. 이거를 논에 가면 이 조그만 게 올라오거든요. 이걸 뜯어가야 가지고 이걸 씻어가지고 쌈을 싸서 먹었습니다. 이건 보리밥. 이건 아까 또 고생이고 이게 지금 사진이 흐려서 그런데요. 오늘방개 하는 겁니다. 오늘방개 올미. 그때는 제초제가 없었기 때문에 요래 조리대 같은 게 논에 많이 났거든요. 이 속에 밑에 뿌리가 동글동글하게 큰 거는 요 손가락만큼씩 컸어요. 그래 어른들이 논을 갈면은 애들은 뒤에 다니면서 이거를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씻어가지고 생걸로 먹기도 하고 또 많이 그걸 주운 사람은 이거를 찧어가지고 그 전분을 내가지고
묵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제초제가 없어서 이 올방이나 논에 그만큼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어린 학생들은 학교 갔다 오다가 내가 보면 산에 올라가서 청포철 손으로 한 줌 뜯어가지고 막 입에 넣어가지고 먹으면서 참 허비를 달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이거는 송기떡입니다. 송기떡. 이거는 합천에 가면은 지금도 송기떡을 파는데 그 합천 그 사진을 이건 빌려왔어요. 빌려왔는데요. 저도 어릴 때 어른들이 바로 동네 뒤에는 나무가 없었어요. 전부 그 청꽃나무, 그 다음에 산딸기나무 이런 것만 있고 큰 나무는 없어요. 전부 다 비어다가 불을 뗐기 때문에 그래 큰 덤의 산골에 가면 어른들이 나초로 소나무 껍질을 그 껍질을 빗기내고 소 껍질을 빗겨왔어요. 빗겨와가지고 이거를 동네 약국이 있어가지고 약 쓰는 기계를 가지고 그 소나무 껍질을 썰었어요. 썰어가지고는 그 삶아가지고 며칠 불카내고는 그거를 절구에 찌가지고 그 쌀가루 넣고 해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그러가 저도 동네 어른들이 만든 그 송기떡을 얻어본 기억이 납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셨어요? 봄에 3월 달에 물이 오르면은 이거 솔잎 있잖아요. 작년에 자란 가지를 잘라가지고 칼로 아니면 나초로 그 껍질을 빗기내고 소 껍질을 이빨로 이래 하면은 이게 좀 뻗어져요. 그래가지고 하모니카 불듯이 막 이렇게 그래 먹으면은 달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 배가 고프니까 뭐든지 먹고 살려고 그만큼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5월에서 6월 달에 이때도 뭐 다른 거는 다 뭐 같이 물국수라든지 나물죽 먹이고 지금으로 보면 별미라 하죠. 오디, 앵두, 살구, 산딸기, 밀서리, 아가시아 꽃전 이런 걸 먹었습니다. 이거는 물국수입니다. 물국수인데 진짜 젓가락으로 저으면은 국수는 조금 부위가 좀 무리다. 그걸 한 그릇씩 그래도 먹고 막 배를 불리습니다. 저는. 쑥국우리도 먹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오디입니다. 남자 어린 그 학생들은 학교 갔다 오다가 뽕나무에 오디가 익은 걸 보면은 들어가서 막 올라가서 따먹었어요. 따먹는데 밭 주인이 오디 바른다고 소리 지르면은 막 내려가서 도망을 가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 이거를 오디를 많이 따가지고 집에 가져오면은 어른들도 이거를 막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리고 보리가 익을 때 되면 산딸기도 익었어요. 동네 뒤에는 큰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창꽃이 필 때는 산이 밝았고 또 보리가 익을 때 가면은 산딸기 이게 막 가시가 나가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많이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마다 주전자를 하나씩 들고 산에 가가지고 이걸 막 따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른들도 같이 먹고 또 어떤 애들은 그 나무 절구 그 방망이 그거를 주전자에다 찌가지고 따라가지고 딸기 주스를 따라서 먹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앵두나무입니다. 앵두나무 우물가이고 동네 청의 바람을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만 이 앵두도 집집마다 이제 한 나무씩 있었는데 이게 익기가 바빴어요. 익은 것부터 형제들이 먼저 다 먹으려고 그래서 다툰 일도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또 살구나무도 있었어요. 살구도 떡살구하고 게살구가 있었는데 게살구는 익어도 신맛이 나는데 떡살구는 단맛이 났어요. 그래 이거를 그냥 털면은 저게 뭡니까
땅에 떨어지면 깨지거든요. 깨지는데 보리 타작할 때 마당에 보리대를 쫙 피놓고 보리깨로 두드리다가 일꾼들이 절구나무 가지를 흔들면 보리깨 위에 떨어지면 하나도 안 깨졌어요. 그래 그거를 섞어가지고 참을 먹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이거는 아가시아 꽃입니다. 우리 상주 지역에서는 아가시아 꽃을 그때는 뭐 공획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따다가 그 꽃잎만 훑어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전을 구가지고 먹었어요. 전을 구가지고 그러면은 꿀이 들어가지고 어떤 건 달콤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으면서도 배를 불렸고 인간극장 하는데 보니까 제가 아가사 꽃을 따가지고 가루에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먹대요. 튀겨 먹는데 우리는 그때 전을 구가지고 그래 먹었었습니다. 이건 띠기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거는 5월달에 여기 이게 올라와요. 순이. 그런데 올라오기 전에는 벼같이 볼록하거든요. 그걸 뽑아가지고 껍질을 삐끼내고 속에 그 이삭을 씹으면은 달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그래 띠약하기도 하고 삐기락하기도 하는데 애들은 이것도 진짜 많이 뽑아가 버렸습니다. 찔레송도 많이 뽑아 떡도 먹고 이제 이런 밀하고 보리는 밭에는 주로 밀, 논에는 전부 보리를 다 전논에 전부 다 보리 다 갈았어요. 아이들은 밀서리를 해요. 밑이 보이면은 마른 나무를 주워다가 밀을 좀 이제 한두 주먹 비가 와가지고는 물을 때가 이거 이제 밀서리를 합니다. 그래 이 시커멓게 타면은 그 불부통을 다 치우고 옷을 벗어가지고 위에 옷을 벗어가지고 먼지를 날리면은 재를 날리면은 그 이상만 나오거든요. 새카만 이상만. 그걸 손에 대가지고 비벼가지고 입으로 불어가지고 그 파란 알을만 입에 넣고 먹으면은 손바닥도 새카맣고 밑도 새카맣고 서로 쳐다보고 참 웃었던 일도 많았습니다. 7, 8월에 보리 뽑을 때 이제 보리 뽑을 때 지내서 이제 보리 타작을 했기 때문에 5월 때까지가 참말로 그때 양식이 없었는데 5월달에 하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떡보리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는 할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5월달에 5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그 논둑 밑에 보리 이삭에 노란 색깔이 나면은 그 몇 달을 비오셔요. 비오셔 가지고는 그걸 방망이로 두드려 가지고 이제 치 가지고 이제 그 가락을 풀치내고는 가마솥에다가 그걸 넣고 소금물을 뿌려가면서 불을 떼가지고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어느 정도 마르면은 햇빛에다가 말려가지고 그걸 디딜방아에 이제 찧었어요. 찌가지고 밥을 해놓으면은 그때는 참 보리밥도 못 먹을 때인데 없어가지고 이 떡보리 쌀로 밥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 떡보리 밥을 저도 먹었던 기억이 나. 7, 8월 달에는 이제 보리를 수확했기 때문에 그때는 보리밥도 보리쌀도 많고 밀가루는 많았어. 그리고 그때 별미는 차저기 하는 거 떨기같이 생기는데 잎이 빨간 거 있잖아요. 자소요. 상주에서는 이거를 잎을 따다가 된장하고 고추장을 넣고 그 버무려 가지고 이걸로 장떡을 구웠어요. 그래가지고 논매기 할 때 가면 어느 집에 가도 이걸로 장떡을 구가지고 반찬도 되고 그냥 먹으면 배도 부르고 그때는 논매기 할 때나 모내기 할 때 주인집 그 밥강주리가 이고 나가면은 애들이
한 7, 8명씩 따라갔어요. 밥을 좀 먹으려고. 그러면 서로 우리 집에 할 때도 저쪽 집 아이들은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그 가면은 참 그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방잎 가지고 이 7, 8월 달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 채소 푸른 잎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방잎 가지고 전도 구워 먹고, 박을 잘라가지고 해도 해 먹었습니다. 이거는 그때 이제 감자를 잘라가지고 밥을 지어 먹는 집도 있었고, 안 그러면 통감자를 그냥 넣어가지고 보리밥을 지어 먹었던 분도 있었어요. 이거는 감자를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솥에다가 물을 조금 넣고 불을 때가 있게 하면은 솥에 대인 데는 까무리하게 타면은 이게 끓으면은 불이 참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것으로 참 정신을 많이 띄웠습니다. 이제 홍두깨하고 국수판입니다. 그때 별미로 이제 콩국수도 해 먹었었어요. 콩국수. 콩을 그 맷돌에 갈아가지고, 그때 집집마다 맷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콩을 갈아가지고 콩국수도 해 먹었습니다. 그 별미로 이게 이제 차제기 장떡입니다. 차제기 가지고 된장, 고추장 넣고 해가지고 꾼 장떡. 이거는 밀개떡입니다. 밀개떡인데 밀가루에다가 술약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건 뭐라 덮어두고 숙성을 시키면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밥솥에다가 채반을 넣고 300와자기를 깔고 그 위에다 쭉피 해가지고 쪄내는 두께가 한 이만큼씩 되는 밀개떡이 됐어요. 이것은 또 참 정심으로 저녁 대용으로 많이 해먹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콩을 뿌려가지고 해집. 이거는 보리개떡입니다. 보리개떡. 보리개떡은 저도 먹어봤는데 이래 흰색이 아주 새카맸어요. 보리를 정비소 가서 보리를 찢는데 처음에는 그 껍질이 나오거든요. 걷어내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보리가 쌀이 깎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채로 쳐가지고 밀가루 같은 걸 그 보드름 가루에다가 소다를 넣어가지고 이제 밀개떡 같이 쪄내는, 이거는 부풀어 오르진 않아요. 오르지도 안 하고 새카맸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들이 코를 질질 흘리면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막 먹고 참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지금 생각하니까 밀가루하고 그 보리가루하고 섞어서 찐 것 같아요. 옥수수. 집집마다 옥수수는 또 맛이 없어요. 하여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호박도 많이 심고 옥수수도 많이 심어가지고는 뭐든지 간식으로 배를 불려놓던 게 옥수수도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그때는 서된 그릇이나 이런 그릇이 많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바가지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 그 7, 8월에 전 구먹을 게 없으면은 이 박잎을 따다가 전을 구우면은 맛이 배춧잎하고 전 구운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 저 집에서는 그 정도 그 박잎을 따다가 전을 구워 먹고 있어요. 상당히 맛이 있어요. 네, 지금도 그 상주 고향집에다가 박을 매년 2포기 정도 심어요. 올해도 지난주에 가보니까 박이 3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잎을 따다가 전을 구워가지고 먹으면 옛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데 박해를 하기 위해서 박을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어린 박이기 때문에 씨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초장에다 무치면은 지금 박해가 돼요. 저거는 술안주로 먹어도 좋고 밥반찬으로 해도 좋고 아주 맛이 있습니다. 저게. 그리고 요거는 그 박잎 가지고 전 부친 거를 집에서 이제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냅니다. 이제 9, 10월에는 이제 이때 되면은 감이 나오고 별미는 감이 나오고 홍시가 나오고 콩서리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말린 쑥 가지고 쑥떡도 해 먹었습니다. 이제 이때는 고구마를 많이 심었거든요. 겨울 내 양식이었어요. 우리 집에도 건너방에 작은 방에는 그 수수깡으로 발을 엮어가지고 무게에 둘리 쳐놓고는 고구마를 캐다가 그냥 지금 생각하면 고구마가 한 대여섯 가마나 있더라요. 그래가지고는 갖다 저희 놓고 애들은 수시로 가서 한 개씩 꺼내가지고 이로 막 껍질 가지고 먹고 이래 참 살았었죠. 그리고 이제 손으로 꺼내기 힘들면 우회를 잘라가지고 한쪽을 잘라가지고 그 이제 고구마를 꺼내기 좋게 해가지고 그래도 먹었습니다. 그래 콩서리 이것도 제가 3년 전에 한번 집에서 해왔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집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콩을 뽑아다가 이제 콩서리를 했습니다. 그래 꼬투리가 막 떨어졌는 거를 이제 재를 붙이내고 콩이 막 전부 다 터졌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까면은 새파랗게 이제 속에 익은 콩알이 나와요. 이걸 먹으면서 이것도 별미였어요. 그래 젊은 남자들은 남학생들이나 남자들은 총각들은 들에 나가서 나머지 콩을 뽑아다가 도가랑 같은 데서 이제 피워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해 먹었는데 우리 집에는 고모가 막내 고모가 저보다 7살 더 많은 막내 고모가 있었어요. 같이 이제 그때 결혼 안 하고 살았는데 친구들 서너 명이 이제 가을에 되면은 그 삼 삶는 거 아니십니까? 상원에 가지고 이제 삶는 거 그거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친구 집에 와서 전부 자기 채반을 가져가지고 이제 밥으면서 놀다가 우리 콩서리 해먹자 하면은 자기들 집에 가는 게 오늘은 우리 집에 밥 콩밭에 가서 뽑고 그러고 하면은 저 친구 집에 가서 뽑아가지고는 콩지채로 이제 채반을 해가지고 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것을 많이 얻어먹고 했었어 집에서. 그래서 집집마다 있고 그 호박은 늙은 호박은 우리 집에도 보통 한 7, 80등이 됐을 거예요. 가을 되면 그만큼 따다가 그 인목에 제일 높고 이것도 끓어뿌리만 썼기 때문에 그 이걸 따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호박죽도 해먹고 뭐 호박 범벅도 해먹고 전부 참 그리로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월, 12월 달 그때는 고구마를 캤기 때문에 삶은 고구마하고 이제 이걸 계속 많이 먹었죠. 꽃감도 먹고 꽃감 말랭이, 홍시, 말린 갓껍질, 뭐 호박범벅 이런 것을 먹게 뜯어먹는 거 뭐든지 보리쌀을 애끼려고 전부 나무를 그리 섞어가지고 밥을 해먹었습니다. 물국수도 해먹었고 된치기도 이제 해먹었고 떡도 해먹었고 그래 나무를 그렇게 먹었고 그 다음에 팥죽 동짓달 되면 팥죽을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 고구마를 보통 삶아가지고도 먹었지만 이제 잘라가지고 전같이 이제 꼭 굳혀가지고도 먹었습니다. 이거는 수수떡입니다. 수수떡은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10살 때까지 생일에 수수떡을 해주면은 병치레가 없다 해가지고 저도 3남매를 키웠는데 그때 그 외갓집에서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19년을 살았었는데 애들이 3남매가 다 10살 될 때까지 계속 해주시가지고 이 수수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그래 살아서 그런가 아들 둘이 다 유전이 돼가지고 큰아들은 대구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아들 둘이 있는데 그것도 큰아들은 대상아들로 그 지금 석편이가 나가 있고 작은 아들은 건설업을 하는데 지금 베트남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혼자 계시니까 큰아들이 모시고 그래 손녀를 돌보기 그래 지금 대구에서 살고 작은 아들은 서울 사는데 그것도 또 장인 장모를 같이 모시고 그래 완전히 만나면 유전이 됐다 했어. 그러면은 며느리들은 진짜 참 편하지요.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보다가. 그런데 저 집사람하고 장모님하고도 이제 살아 계실 때 보면은 또 둘이 또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가지고 싸울 때가 많더라고요. 싸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 고부 간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녀 간에도 갈등이 상당히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예, 또 여담 한번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돈이 많아도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려고 하면은 전부 그 정여세, 상속세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돈도 없지만 아들, 딸이 다 결혼해가지고 또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들, 딸이 결혼을 하는 것 같으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본집에서 1억, 처갓집에서 또 1억, 2년 내에 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한테는 10년 이내에 5천만 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1억하고 5천만 원하고 1억 5천씩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혼하는 아이들한테는 양쪽 집에서 3억을 그냥 줘도 정려세 안 냅니다. 그런 제도가 이게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 회원분들은 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결혼한 자녀가 없지만 그 회원분들은 아들 딸들이 그 이제 며느리나 사이 볼 때는 돈이 많은 집에서는 정려세 안 내고 이제 돈을 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0분이죠. 통일교를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서 공수해가지고 상주에 있으면서 20kg 한 포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상주 근무할 때는 상주군 모서면 지소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면 소재지가 해발 240m라요. 그래 통일면은 해발 100m 정도 되는데 재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대 추운 지방에 하면은 열대 지방에 비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난다고. 다른 면에는 다른 지소에서는 한 30-40%씩 종자가 공급이 됐는데 그 모서지소에는 한 포가 공급이 됐어요. 20kg 한 포가. 그래 면사무소에 이장 A 할 때 그때 상계면인데요. 가서 보이니까 전부 그 벼알이 일반 벼의 2배 정도 돼요. 질쭉질쭉하거든요. 그래 이장님들이 이거 보고는 하이고 안 짓는다. 옛날에 알람비쌀 건데 하면서 그 알람비쌀이에요. 그러면서 전부 재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교육받을 때는 이게 수량이 그렇게 많이 난다 하는 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소장이
군에다 반납하려고 하는 거를 그럼 제가 농사 짓겠습니다. 그래 처가에 그 이제 장본님을 설득해가지고 그 한 1000평하고 그 나머지 10km 고향에 그건 저 외서가 고향인데요. 외서 그는 한 100m 정도 되는 평야지가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가지고는 재배했는데 처음에는 심어 놓으니까 그 잎이 막 추우니까 빨개졌는데 그때 6월 초에 심었죠. 그런데 6월 말 정도 되니까 빨간 잎이 푸르게 되면서 막 가지를 막 벌게 시작하는 거라요. 처음에 잎이 빨갛게 됐을 때는 저 집에 사이 말 듣고 저 농사가 원래 농사 필요했다고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보면 날씨가 회복되고 나서는 가지가 많이 벌고 가을에 돼가지고 벼 이삭이 달려가지고 고개를 숙이는데 보통 일반 배는 그때 팔갱, 다마금 뭐 이런 종류거든요. 일진 이런데 이거는 한이삭에 많이 달려야지 60개 내지 70개 달리는데 통일벼 이 한이삭을 시작하면 보통 150알 달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놀라는 거라요. 그래 타작을 하니까 그 처가의 논이 한 2000평 됐는데요. 2000평 농사를 다 해도 그 기주에 절반밖에 안 됐는데 1000평 그 타작을 하니까 기주에 꽉 찼어요. 그만큼 수량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보고는 종자를 다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그 종자를 거의 다 바꿔줬어요. 종자로. 그래가지고는 상주는 일모작 지대이기 때문에 우리 안 갈고 한 일모작 우리 일찍 모를 심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77년도 청도를 가니까 청도에는 보리를 비내고 언제 모를 심는가 하면 7월 초에 6월 말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되긴 폈는데 익질 안 해가지고 늦게 심은 데는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는 77년도 청도에 가가지고 통일벼 재배하면서 수량이 많이 난다고 이야기해도 듣진 않아요. 한 번 피해를 봤기 때문에 듣진 않아요. 그때 군수가 그 4월 달에 군청직은 지도소직은 전부 군청 마당에 새벽 5시에 모아놓고는 밤낮 구락을 정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더니 자전거 타고 가더니 전부 나가라 했어요. 쫓아내보내가지고 통일벼 종자를 담그라 했는데 저도 그 매전면 가는 데가 감당이 돼가지고 갔는데 가서 이장하고 다니면서 참 설득을 해가지고 담가놓고 그 이튿날 가보면 통일벼 종자는 건지놓고 일반벼 종자를 담가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을 오셨어요. 당신 논에 300평이나 400평 한번 해보자. 내가 이거 통일배 해가지고 수량이 안 나면 내가 물려주겠다. 그래 이장이 이제 내 말을 믿고 한 400평 2마디기 되는 논에다가 통일배를 재배를 했어요. 재배를 했는데 가을에 두들이 보니까 수량이 막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민들이 보고 그 이듬해는 이제 막 많이 재배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농업인들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짓던 농법으로만 계속 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성공을 해야지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도 가서도 통일벼를 보급하는데 그걸 좀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79년도에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로 가지고 2003년도에 이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통일벼가 나옴으로 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발전되고 살게 됐어요. 그리고 농기구의 변천사 70년대는 전부
참 논을 갈고 썰이가 해도 소리 안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부 트랙터가 전부 나가거든요. 그래 얼마나 참 이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까? 그래 손으로는 모를 심었는데 지금은 전부 기계는 모를 심고 나초로 벼를 뱉는데 벼를 베고 칼곡기로 타작을 하고 풍구로 붙이는데 지금은 콤바인이 벼를 비면서 풍구로 다 정선해가지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만큼 참 농사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예, 이상으로 옛날의 추억 여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